자, 일단 집행 당사자는 그러면 어떤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되느냐? 자, 말이 좀 어려운데요. 집행 당사자는 최종적으로 무엇으로 확정되느냐? 즉, 최종 확정되는 게 어떤 문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확정되느냐? 바로 그게 세 번째 요건인 집행문을 통해서 확정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집행 절차를 생각하면 먼저 집행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판결 등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원고, 돈을 주어야 되지만 주지 않는 사람이 피고가 되는데 거기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일정한 이행 청구를 해서 이기게 되면 이긴 판결문을 얻게 되죠. 그럼 그 판결문에는 원고 채권자 이름, 피고 채무자 이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집행 당사자가 되겠죠. 자, 그런데 집행 당사자가 변동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판결에서 원고가 이겼습니다. 피고가 졌어요. 그런데 이러한 준비 절차를 하던 도중에 채무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한 사람은 우리 뒤에 나오지만 당사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도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집행 권한, 즉 판결문에 나와 있는 당사자는 피고, 사망한 사람 이름이 써져 있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을 상대로는 집행을 신청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사자의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집행 당사자를 확정시켜주는 것은 집행문이라고 하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집행 권한을 취득하고 집행 신청하는 과정 중에 그 이후에 집행문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 집행문을 받음으로써 당사자가 최종적으로 픽스된다, 확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실제로 사용되는 집행문인데요. 자, 보시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두 줄만 써져 있습니다. 우리 집행문은 마지막 그 요건 중에서 세 번째 요건으로 마지막에 나오지만 당사자를 보려면 어쩔 수 없이 봐야 됩니다. 자, 집행문을 보시면 일반적인 경우에 요 두 줄만 적혀져 있습니다. 집행문의 어떤 효력이라는 것은 집행 권한에 힘을 실어주는 집행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종이 한 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종이 한 장에는 딱 요 문장만 써져 있다라는 거죠. 이 정보는 피고 이을남에 대한 강제 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김갑동에게 내어준다. 자, 여기 모든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피고 이을남에 대한 강제 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김갑동에게 내어준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 두 자가 집행 당사자고요. 만약에 집행 권한에 이런 자들이 써져 있었지만 둘 중 누군가가 승계, 대표적인 어떤 상속 등을 통해서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게 되면 적어도 집행 권한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지만 집행문을 통해서 교정해 줄 필요는 있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그런 승계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까 일반적인 케이스고요. 여기서 원고 김갑동이라는 사람은 피고 이을남이라는 사람한테만 강제 집행을 실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이로 집행 당사자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서류를 받았는데 나중에 피고 이을남이 사망하면요. 그러면 승계 집행문이라고 해서 그 승계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집행문을 발급받아서 집행 당사자를 다시 확정시켜줘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집행문은 집행 당사자를 최종적으로 확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집행문에 최종적으로 나와 있는 그 두 사람을 집행 당사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문구로 보면 누구누구에 대한이라고 나와 있을 때 그 앞부분에 써져 있는 사람이 채무자가 되겠죠. 그리고 누구누구에게 내어준다. 이거 하라고 내어준다라는 거죠. 앞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자, 내용 보시면 따라서 집행 당사자는 집행문의 부여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고 집행 당사자 적격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으면 즉 최종적으로 집행문에 그 이름이 써져 있지 않으면 집행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최종적으로 픽스시켜주는 거는 집행문이 된다라는 거죠. 반면 적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자 명의로 집행문이 부여되어 있다면 집행 당사자가 된다.
왜냐? 아까 전에도 만약에 상속 등이 발생됐다. 일면식도 없었던 채무자가 아니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승계가 발생돼서 채무자의 자식이라든지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이 채무자의 지위로 올라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실제로 채무가 없었어도 채무자가 되는 것이죠. 집행문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편 집행문의 부여 없이도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가 집행채권자나 채무자가 된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예외적으로 요건이라는 것은 세 가지, 집행당사자, 집행권원, 집행문 세 가지가 필요한데 예외적으로 일정한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집행문을 받을 필요 없이 그 집행권원 가지고 막바로 그 다음 단계인 개시효권으로 넘어갈 수가 있답니다. 우리가 예외적인 집행권원이라는 것이 몇 개 있는데 대표적인 게 확정된 지급명령과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이라는 집행권원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집행권원 설명드리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여기선 간단하게 이 예외에 해당되는 집행권원인 경우에는 집행문의 부여가 필요 없는 집행권원이기 때문에 집행문이 없으면 그럼 누가 당사자가 되죠? 당연히 다시 집행권원으로 돌아와서 그 권원에 써져 있는 당사자가 집행당사자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자면 첫 번째, 집행권원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필요하다. 두 번째, 집행문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집행당사자가 된다. 세 번째, 예외적으로 집행권원이라 하더라도 집행문이 필요 없는 집행권원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집행권원에 써져 있는 사람이 바로 당사자가 된다라는 것이죠.